제가 자동차의 속도를 변속기를 없이 전류 양을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고속, 중속, 저속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약불, 중불, 강불 이렇게 하듯이 전류 양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후진할 때는 제 방식의 슈퍼 다이오드,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을 얇은 쪽이 이제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고, 태양전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충칭기 방식으로 해서, 제 방식으로 이렇게 충칭기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흐르거든요. 이 금속 크기를 이렇게 작게 만들고 크게 만들 이쪽으로 한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진 구조를 만들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이제 전선 자체를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전류를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은, 발전기다 그러면 그 전류 자체를 이제 발전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충전해 갖고 하는 게 있잖아요. 충전해 갖고 배터리에서 이제 전류가 나오려면 배터리에서 전류를 전선을 이론적으로 뭐 5개다 그러면 5개에서 한꺼번에 뽑아냈을 때는, 뽑아내 갖고 전류를 흘려냈을 때는 강력하게 구동이 되고, 3개에서 뽑아냈을 때는 적게 구동, 1개에서 뽑아냈을 때는 아주 약하게 구동이 되는 이런 방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령 뭐 이렇게 하나의 창고다 그러면 10개의 창고에서 물건을 갖다가 많이 반출해 갖고 한꺼번에 대량 수송, 그다음에 2개의 창고에서 물건을 빼내는 거,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뭐 그렇죠. 그걸로 이제 그 전류 양을 통제를 그쪽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배터리 자체에서 뽑아냈을 때 이거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전선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서로, 그 전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는 서로 굵기가 틀린 그런 전선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야지 똑같은 양의 전기라도 강력한 구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2개나 3개로 분기를 해가지고 가면 더 강력한 구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그것을 다시 두꺼운 하나의 전선으로 통합시키는 방법,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는 하나, 그 중에 뭐 어떤 분기된 3개의 전선이다 그러면 2개를 차단시키고 1개로만 통제를 받으면, 1개로만 전류가 오겠죠. 한 2개는 그냥 그대로 전선을 스위치 구조를 통해서 전선을 단락시킵니다. 이거는 그것은 이제 트랜지스터가 되겠죠.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뭐 전류를 서로 굵기가 틀린 그 금속을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류를 거기서 끊었다 이렇게 딱 하면은 전류가 공급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거든요. 그게 약간 떨어져 있는 무선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 방식대로 해가지고 전류를 차단시키면 뭐 이렇게 하여튼 뭐 트랜지스터를 그런 시도로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뭐 스위치 구조는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게, 차단만 하면 되냐, 차단했다 열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뭐 어떻게 뭐라 그럴까 파동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그냥 단락을 시키기만 하면 되니까요. 가정에 쓸 때도 이렇게 스위치로 단락시키잖아요. 형광등, 집에 조명등 켤 때도 그런 식으로 스위치를 연결 안 하면 되니까요. 전선을 연결 안 하면 단락이 되니까. 그래서 배터리다 그러면 하나의 배터리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전선으로 한꺼번에, 배터리 구조가 이제 각각 회사마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류 양을 한꺼번에 5개의 창고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뽑아내는 방법, 1개의 창고에서만 뽑아내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선을 여러 개로 둬가지고 1개만, 나머지는 단락을 시켜서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고 1개만 뽑았으면 저속, 그다음에 2개, 3개 좀 중속, 전체를 뽑았으면 고속, 초고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셔도 제 방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자동차만이 아니라 기계를 구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선풍기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건 하지 않고요. 기어를 통해서 전동기 회전축 같은 거 원기어로, 기어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변속기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방식을 없애고 그것이 고장이 잘 나고 또 단가도 세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먹히죠.
별로 없었고 단순히 전류양만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론을 아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고, 이런 이론은 로봇팔 공작기계, 로봇팔에도 역시 물건 무게를 따라서 힘을 주는 이 전류양을 조절해서 하는 똑같은 하나의 손으로, 또는 또 다양한 손이 있겠죠. 그 물건마다 이렇게 손이 나가가지고 딱 기계 손이다 그러면 그걸 잡는, 그 다양한 손이 있고 좀 부드럽게 그런 다양한 여러 개의 손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같은 손으로서 힘을 전류량을 적게 올려서 적은 힘으로 짚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서로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할 수도 있고, 뭐 하나의 배터리다 아니면 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 축이다 그러면 스위치에서 그냥 전기를 공급받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충전식이 있고 그냥 계속해서 스위치 꽂아가지고 250 이별 그냥 꽂아가지고 가정용이다 그러면 꽂아가지고 뭐 모터 같은 거 뭐 회전 선풍기 돌리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전기 뽑으면 안 되잖아요. 충전식이 있고 그냥 계속 공급받는 이런 전기다 그러면 공급받는 전기에서 뭐 이렇게 전류를 갖다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전류가 있고 그 선을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컨덴서 같은 비슷한 이런 것들을 개념을 만들어서 꽂고 콘덴서에서 전류를 전선을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전선의 굵기를 이제 틀리게 만들겠죠. 거기서 두 개를 한꺼번에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전선이 있고 세 개를 하나로 합치는 전선, 두 개는 다섯 개에서 총 네 개는 단락을 시키고 하나만 연결시킨다. 이런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속도를 조절하신다면 전 세계에 있어서 제 지적재산권과 기술적인 구조를 침해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250 가정용은 220이지만 산업용은 아니죠. 하지만 가정용이 만약 이론적으로 220이다 그러면 이게 콘덴서 같은 하나 장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전선을 5개나 6개, 10개 회사별로 필요한 만큼의 전선의 굵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전선이 똑같을 수도 있고 전선의 굵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회사 마음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를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이런 장치, 제가 그 장치를 얘기했었죠. 하나의 전선에서 세 개로 분기한다. 그것을 다시 하나로 합쳐준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의 전선에서 두 개로 분기한다. 다시 하나로 합쳐준다. 이런 구조. 하나의 전선에서 네 개로 분기한다. 그것은 하나로 합쳐준다. 이것도 일종의 콘덴서의 원리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일시적으로 정류장에서 전선을 여러 개로 뽑아놔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거나 파워를 강불, 중불, 약불 이런 식으로 파워를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봇 팔 같은 공작지계에도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전선을 서로 두 개나 세 개를 두 개짜리로 분기한 다음에 하나로 또 합쳐준다든지 세 개짜리 분기, 이게 일종의 이런 하나의 똑같은 전력이지만 그 전력을 안에서 통제하는 장치, 그것이 일종의 콘덴서가 될 수도 있고 뭐라고 전기 정류장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요. 뭐라고 이름 불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력을 나누는 장치, 이런 장치가 있을 수 있겠다. 제가 A사 레이더 얘기할 때도 그거 한번 얘기했었는데, A사 얘기할 때도 전원 공급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방식에 이제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 결합, 그것은 이제 배터리로 만든다라고. 배터리 기업은 콘덴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콘덴서는 일시적인 종류만 가능하죠. 전기를 일시적인 저장만이 가능하지만 제 배터리는 그냥 거기다 방전이 안 되게끔 고무 팩으로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 만들 회사 마음이에요. 그래서 방전이 안 되게끔 하는 어떤 종류의 구조, 그 안에서 전기가 그냥 금속 안에서 흐르는 겁니다. 전기가 두께가 틀리다. 대중소라고 합시다. 얇게, 중간, 두껍게. 그 안에 돌아다니고. 그래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금속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금속 자체를 입자의 굵기를 서로 틀리게 만들어서 그것이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서로 전류가 그래서 흐릅니다. 전선을 갖다가 안에다가 입자의 굵기를 틀리게 하면 이 전류가 그 안에서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흐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류 자체를 일종의 전선 구조를 만들어서 파동 에너지로 만들어서 흐르게끔 만들어주고 그 안을 딱 방전이 안 되게끔 배터리 팩으로 해서 딱 가둬두면 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파동의 형태로 전기를 저장해 놓기 때문에 전류 그것도 연결만 전선처럼 파동 서로 굵기가 틀린 서로 이렇게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같은 파동으로 연결을 시켜 놓거나 파동 형태로 전선을 연결을 시켜주면 거기서 강력한 구동 에너지가 시간적인 어떤 지연이 없이 곧바로 연결될 파동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 팩을 100개가 돼. 200개, 1000개도 그렇고 만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가 연결돼서 전선의 굵기를 배터리 전선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되겠죠. 서로 굵기가 틀린 배터리를 전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또는 금속 전선으로 연결시켜 서로 금속으로 연결을 시켜서 거기가 입자 굵기가 서로 틀리고요. 금속으로 연결하면 그 안에 또 전기가 흘러서 뭐 배터리를 무한정 큰 것도 만들 수 있고 아주 작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스마트폰 배터리도 쓸 수도 있고 모든 종류의 구동 에너지는 다 쓸 수 있다. 그다음에 거기 A사례에 대해도 다 이런 배터리를 얘기를 했었죠. 콘덴서형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전원을 일단 공급을 해놓고 거기서 전선을 뽑아내자. 그래서 전선을 뽑아내가지고 각 구동 부분마다 전력이 이제 파동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파동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서로 굵기가 같은 구리선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지나치게 구동이 필요 없고 딱 그 제한된 적은 정도의 전류가 들어갈 부분은 그런 전선을 따로 만드는 거 있어 분기해가지고 그래서 이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사례에 대해서 제가 전원 공급기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일단 전원 공급기를 만들어서 콘덴사의 콘덴사겸 배터리에 저장을 하고 거기서 전선을 분기해서 뽑아내자라고 하는 것과 이것과 이 기술과 똑같은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전선을 한 가닥이든 5가닥, 10가닥이든 분기를 해서 거기서 다시 각 필요한 부품들에게 필요한 정도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 집안이라 그러면 조명 하나 켜는데 엄청난 두꺼운 구리선 넣겠습니까? 아니죠. 조명 하나 켜는 데는 얇은 구리선이 필요하니까 거기는 그렇게 넣는 거고 뭐 세탁기 들어간 데는 굵은 구리선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원리가 그렇죠. 원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원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구조로서 전원 공급기를 만든다. 일종의 콘덴서 겸 배터리 겸 전원 공급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종류의 전원 공급기가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각종 기계 모터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종류의 전원 공급기를 만드시거나 또는 미사일 뭐가 됐든 간에 그 지상용 레이더든 아니 전기포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력을 하나의 콘덴서 겸 배터리 전원 공급기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전력을 통제해서 전선을 각각 10개로 분기를 해가지고 2개를 하나로 만들든지 3개를 하나로 만들든지 또는 나머지는 단락을 시키고 딱 1개만 전기를 이렇게 뽑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이론적으로 전기양을 내가 전기양을 갖다가 넣어놨다. 전원 공급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발전을 통해 하면은 1000이 저장이 된다고 이론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한꺼번에 1000을 뽑아낼 수도 있지만 10개의 방으로 나눴다고 생각합시다. 10개의 배터리 팩으로 나눠서 하나당 100을 꺼냈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한꺼번에 이렇게 할 때는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겠죠. 낭비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꼭 지금은 그 정도 그냥 정상 가동 정도이기 때문에 한 개의 배터리 팩에서 10분의 1만 꺼내면 된다. 그럼 하나의 배터리 팩에서 그 10개로 전선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총 10개 하나당 배터리당 1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개의 배터리잖아요. 총 1000의 에너지를 갖다가 배터리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하면 10개의 배터리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거기서 하나의 배터리 팩에 10개의 전선을 뽑아내 가지고 전력을 통제한다라고 생각. 그러면 총 10개니까 그 100개의 전선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2개로 하나로 합치든가 3개를 하나로 합치든가 할 수 없습니까? 하나의 배터리에서 2개의 전선을 하나로 합치는 개념, 3개의 전선 하나로 합치는 개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합칠 때는 보다 두꺼운 전선이 필요합니까? 보다 두꺼운 전선이 필요한 거겠죠. 이런 전기선 구조는 제 이론에 해당한다는 것. 서로 전선의 굵기가 이쪽은 100이라고 칩시다. 이 두 번째 거는 200으로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거기 전기선에는 구리선이겠죠. 지금 현재는 구리선이 쓰이니까 그런 식으로 전선의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만들 때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기술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 한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네. 하나를 빼면은 나머지 부분이 이게 형편없이 제품의 어떤 능력이 제품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회사가 전체 기술을 갖다 도입해가지고 썼을 때에 비해서 제품의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그래서 만약에 제 것을 기술을 사신다면 제가 팔기는 사실상 미국, 영국이나 이런 쪽에 팔기를 원합니다. 달러 체계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이제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일단 미국, 영국 쪽에 제가 팔기를 원합니다. 미국, 영국 쪽에 팔기를 원하고 기본적으로 사용권 만약에 기술을 사용하신다면 하나의 기술만이 사서는 제품 만들기 힘들 거예요. 제가 주장한 모든 지적재산권의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시고 그렇게 팔 수는 없습니다. 미국, 영국 쪽에 팝니다. 저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팔 수는 없지만 사용권을 제가 허가를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기술마다 각각 계약을 맺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부품을 만들어서 다른데 공장을 차려서 판매를 했을 때 엄청난 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부품마다 공장을 만들어. 그럼 저로서는 한꺼번에 사용해 갖고 적은 돈으로 받고 그래서 거기서는 그 사용권을 얻어져 갖고 각각의 부품을 다 만들어 전 세계 수출하면 저는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은 전류량을 이론적으로 배터리에서 전원 공급기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와 그래서 이렇게 전선에 여러 가닥으로 뽑아내 가지고 거기서 전류를 나누는 부분, 전선을 합하기도 하고 전선을 분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 또는 배터리에서 뽑아냈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전선의 굵기를 전선이 10개라고 합시다. 10개에서 한꺼번에 뽑아내느냐 아니면 그 10개짜리를 나머지 8개는 단락을 시키고 2개 부분만 뽑아내느냐 또는 5개를 한꺼번에 뽑으면 이때 저속, 중속, 고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 제 기술은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이고 기술을 구현하기가 쉽고 단가가 싸게 듭니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면 보다 더 많은 부품수나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장도 잘 나고 또 이게 그렇죠. 비싸죠. 만들 때도 제 거는 아주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싸면서도 아주 효과적이죠. 그게 이제 아이디어의 세계, 지적재산권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다 써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페이스북 박한국을 치시면 여기 구글에서 그림 나오는데요. 전화번호가 맨 상단에 다 써 있고 수많은 기술들이 저기 다 있습니다. 의학 기술도 저는 의학도 합니다. 의학도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술 개발한 의학에 의해서 전 세계 제약회사도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암까지도 다 치료가 됩니다. 매우 쉽게 치료가 됩니다. 저는 매우 과학적인 사람으로서 의학도 엉터리로 만들지 않았고 이 과학 부분보다 사실 의학 부분에 좀 심혈을 많이 기울인 사람입니다. 의학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개인으로서는 어떤 것을 화학 구조를 가지고 치료하는 건 좀 어렵고요. 허용이 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식품과 약초였습니다. 처음엔 약초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식품을 공부를 했습니다. 식품은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결과 지금은 거의 대부분 식품으로만 치료합니다. 너무 쉽게 치료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기술을 만약에 사신다면 전 세계 제약회사가 파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것만 먹습니다. 도수 치료라든지 몸을 이렇게 동작을 통해서 허리를 치료하거나 무릎을 치료하거나 허리도 저도 이렇게 나갈 때 운동할 때 허리가 팍 이탈하거나 어깨가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 그때도 저 다 치료합니다. 저도 상당히 어떤 침술 같은 것도 연구를 해봤는데 침술을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도수 치료 방법을 개발해서 그걸로 제가 이렇게 목 뻐근한다든지 어깨 아픈데 팔꿈치, 손목 삘 때, 발목 삘 때, 무릎 아플 때, 허리 나갔을 때, 그 다음에 한쪽 다리가 저리거나 골반이 아플 때 이런 데 다 치료합니다.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번호에서는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싸게 팔아먹어요. 각 기술별로 나눠서. 좀 다양하게 하죠. 무술도 만약에 그 무술에 대한 권리를 필요하신다면 사용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은 제가 못 드리고요. 좀 위험할 듯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용권은 제가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수 치료에 대해서도 사용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은 좀 그렇고요. 네, 그 판매 자체를 할 수는 없고 사용권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에 따라 단체를 하시고 몇 년마다 연장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